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트 6 두 개 정도의 지문을 갖다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파트 6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파트 6는 하나의 내용이니까는 파트 6를 푸실 때는 우리가 파트 5 풀 때처럼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끝까지 내려온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트 6를 풀 땐 시간이 없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최소한의 실수를 방지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제가 볼 때 파트 6가 총 12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물론 6문제만 풀어보겠지만 12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적으로 어려워서 못 푸는 건 한두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더 틀리는 거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특히 시제 문제나 어휘 문제는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시제 문제는 위에서부터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제가 그 말 속에서 항상 다변하게 자유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다 시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문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휘를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땐 거기에 맞는 어휘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에 딱딱 떨어지게도 해놓은 것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를 풀 때 저하고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31번서부터 133번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이렇게 돼 있고 뭐 제 이름을 거기다 써놨어요. 아시겠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KA 모하비 QV300이라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 같아. 보시면 Your original manufacturer's warranty on your vehicle 당신의 브이클에 대한 원래 그러한 근본의 진짜의 제조업자의 보증은 may have expired or is about to expire. 이미 expire가 됐든지 아니면 막 expire, 파기되려고 할 것입니다. Did you know that? 알고 있어요. 90% of blank medical breakdowns가 occur, 발생한다는 거지. After the original manufacturer's warranty expires. 즉, 원래의 그러한 제조업자의 보증이 만료, 파기가 된 이후에 90%의 어떠한 메커니컬, 기술적이거나 아니면은 메커니컬적인 고장이 일어나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여기 있는 요 단어를 받아줘야 되는 한정사를 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메디칼이라는 단어가 있고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뒤에 S자가 붙은 얘가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니까 이 명사를 받아주는 한정사를 써라. 근데 뒤에 복수가 왔다는 거지. 멋지는 이 자체가 불가산을 받으니까 복수를 못 받을 거고 every는 단수가 와야 돼요. 그리고 almost는 우리가 거의란 뜻을 쓸 때 부사로서 almost all을 써줘야지 almost 단독으로 써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대부분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C번 most를 써준다. 즉 most mechanical breakdown이 90% 그러한 대부분의 mechanical breakdowns의 90%가 원래의 manufacturer의 워런티가 파기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당신의 자동차도 앞으로 파기될 고장날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의 이러한 워런티의 새로운 익스텐드 된 걸 한번 사용해봐라. 이러한 상대편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eventually 결국에 a component or major system on your vehicle 너의 비클의 주된 시스템이나 부품들은 is going to break down 이제 막 고장 나려고 하고 and need blank or replaced 즉 replaced 되어지거나 수리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need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돼야 되니까 repaired란 분사 또는 동사의 과거형 안 되었고 repair란 동사도 안 돼요. 왜? 이 자체가 동사인데 따라서 여기 뒤에 들어가야 될 건 need는 투부정사를 취하니까 얘 아니면 얘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to have repaired라는 거는 투부정사 자체가 시제를 받아서 완료형 투부정사가 되겠죠. 얘는 그리고 얘는 to be repaired가 돼서 수동형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완료형으로 쓴다면 얘가 어쨌든 능동의 완료형이 되니까 뒤에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고 to be repaired라는 건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겠지. 전치사구나. 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뒤에 replaced 아무것도 없고 얘 뒤에도 아무것도 없다. 즉 뭐 교체되거나 수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목적 없이 수동의 의미가 돼서 to be를 써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to be repaired or to be replaced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체되어지거나 또는 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뭘 써야 된다? C번을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need의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수동형을 쓴다는 게 결정적인 클루가 되는 겁니다.
하면서 it's impossible to predict when 그것이 언제라고 예견하는 건 불가능하고 all too often 그리고 너무나도 종종 자주 it happens at the worst possible time 가장 최악의 시간대에 가능한 시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최악의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extended coverage를 사용해라 하면서 나오죠. 그 뒤에 봤더니 take advantage of 이용하세요. our extended. extend라는 단어는 기간을 딱 완료된 아니면은 기간이 딱 정해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연장된이라는 뜻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expand가 있고요. 그리고 extend가 있어요. expand는 공간들을 확장하고 넓히는 거고 extend는 기간을 연장하다 이 뜻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연장된 무엇을 now 이용하세요. 그리고 avoid 피하십시오. paying thousands in unexpected repair bills를 갖다가 몇천 불을 내는 거를 피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extend한 무엇?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소유격이면서 형용사형의 분사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고. 따라서 A, B, C 등의 명사를 찾되 투부정사 안 되겠죠? 커버링도 명사가 되고 커버도 동사로서 덮게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라고. 그럼 정답은 둘 중에 하나 커버링이 되냐 커버리지가 되냐인데 커버링은 금방 전에 말한 것처럼 덮게란 뜻이에요. 그리고 커버리지는 보도 또는 보험의 우리가 뭐라고 불러? 범위라고 부른다는 거지. 또는 그 자체 보험. 따라서 우리의 기간이 연장된 그러한 보도나 보험 범위를 이용하세요. 그러시고 몇천 불에 내는 걸 피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보도나 아니면 보험의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 커버리지를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 절대 덮개로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커버링의 뜻은 덮개란 뜻 잊지 마시고 커버리지는 그런 면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할 때 미디어 커버리지. 그러면 그게 미디어의 보도의 범위 또는 그러한 보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명사 커버리지 쓰는 게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물론 해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나머지 내용이 됐고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134번서부터 136번은 following letter. 역시 letter가 되는 거니까 읽어보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the purpose of this letter. 이 letter의 목표는 is to briefly 간단하게나마 introduce myself.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as 무엇으로서 dynamics new sales representative for business account. 즉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위한 다이너믹스의 새로운 영업사원으로서의 내 자신 스스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표이다. 이런 얘기죠. I very, 나는 정말로의 뜻으로서 해석하시면 돼요. Recently joined the company. 여기서의 join은 같이 어울리다가 되는 거니까 입사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우 아주 최근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 and am blank your account from Amy 노미구치. 즉 에이미 노구치로부터 당신의 그런 어카운트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경우야? 즉 내가 세일즈맨이 됐으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거래처의 명부의 구자나 계좌를 내가 인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에이미 노구치냐면 who has moved 옮겨갔다는 거죠. onto 어디로? other challenge in this industry.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 내에서 또 다른 도전거리를 향해서 이미 옮겨간 에이미 노구치로부터 당신의 어카운트를 내가 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신입사원이 됐고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내가 그 사람의 후임이 됐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다시 인수하고 인계한다의 개념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동사는 인수하다, 인계하다의 동사 taking over를 써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또 take on이라고 써도 문제 없어요. 그것도 역시 인수하다, 인계하다의 뜻이 되고 요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가끔 토익 시험에 assume이라는 동사가 나올 겁니다. assume은 가정하다의 뜻도 있는데 이처럼 토익에서는 어떠한 것을 인수하다, 인계하다의 뜻이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 뜻으로서 be를 써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떠났으니까 당신의 어카운트를 내가 달성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믿다도 안 되지. 아시겠죠? 그러한 당신의 어카운트를 내가 인수, 인계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표가 되는 거야. 목적이. 자, 그럼 계속 보죠. I have just completed. 막 끝냈대요. Dynamics Management Orientation Program. 그리고 and I am now keen to meet. 만나려고 열성적이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with all of my key customer들과 함께.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as the first step in my customer
familiarization process, 즉 나의 커스터머에 친근화하는 단계의 첫 번째 단계로서 I'd like to meet with you. 너랑 만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personally, for about an hour or so. 1시간이나 대략 그 정도쯤 to discuss,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담을 하는 거죠. T-Office의 needs. 순간적으로 T-Office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만나야 될 그 사람에 따라서 T-Office라는 기업체를 걔가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T-Office의 그러한 욕구와 우려나 관심들을 디스커스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 유라는 사람이 아마도 T-Office와 관련된 책임자나 뭐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At the same time, 동시에 I would also like to take the opportunity를 갖고 싶어. To briefly review, 간단하게나마 검토하는 거야. Dynamics latest offering, 최신의 그런 offering of product and service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만나서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할 뿐더러 우리의 최신의 서비스하고 프로덕트도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135번이 나오네. Something of a meeting at your convenience. I propose to call your office by the end of this week. 그러면 역시 얘가 완벽한 문장이 되면서 이만큼이 삽입어구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걸 가만 생각해야 돼. 따라서 set이란 동사를 쓰게 되면 동사가 두 개가 되겠지. 따라서 접속사가 쓰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setting이 되냐, to set이 되냐, being set. being set도 역시 being 플러스 pp가 되는 일종의 동명사의 ing가 되는 거니까 문장으로서 어떠한 주어 역할을 하는데 얘는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 아시겠죠? 주어가 되면 동사가 없는 관계로 얘도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의 초이스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팅이 돼서 분사구문이 되냐 투셋이 되냐. 그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관계가 나오면 투부정사부터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미팅을 셋업 조정하고 마치기 위하여서 내가 당신의 오피스에 전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는 부사적인 용법 투셋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세팅을 쓰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비코스가 빠졌다고 생각해봐.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미팅을 셋업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 투부정사가 이 동사 프로포스트 쿠코를 갖다 꾸며주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고 to set이라는 부사적인 용법을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로 가죠. It is my hope. 나의 열망이고 바람입니다. We'll be able to arrange to meet you and your office before the end of the month까지 당신의 오피스에서 만나는 것에 예약하는 것이 나의 열망이고 바람이에요. As your new business account representative, 즉 너의 새로운 비즈니스 어카운트의 사원으로서 I believe that my paramount concern, 나의 최우선의, paramount라는 게 최고의, 최우선의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우려나 관심은 is. 그러면은 believe라는 동사에 따라서 이 대절이 다 목조가 되고 그 안에 문장의 주어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보호 역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지 않게 여기 이렇게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명사 역할하는 절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 자리는 나는 명사절 접속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how도 접속사, when도 접속사, which도 접속사, why도 접속사가 되더라. 단 how하고 when하고 why는 명사절로서 쓰일 때 의문 부사절 접속사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수반해야 돼요. A하고 B하고 요 C, 요 세 명은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which는 명사절로 쓰일 때 역시 불완전한 문장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뒤에가 불완전하다면 아주 재수 좋게 위치가 정답이 되겠지. 근데 안전하다면, 완전하다면 문장을 해석해서 맞춰라. 봤더니 both dynamics incorporate and I,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can better가 좀 더 잘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where의 비교구 부사가 되고 동사가 되면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완벽하다, which는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how는 얼마나 보다는 뒤에 주어 동사 갖고 형용사 부사가 올 때는 얼마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또 when이라는 거는 그때 또는 언제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why는 이유 또는 원인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명사절 접속사 how나 when하고 why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적으로 우리는 맞는 걸 써야 되겠지. 그럼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나의 최우선의 우려나 관심은 both, 쌍방이죠. Dynamics Incorporate와 내가 T-Office를 어떻게, 얼마나
잘 solve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 거지. 그때 언제 잘 solve하냐? 왜 잘 solve하냐? 원인으로서 잘 solve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우리 두 쌍방의 그런 관계에서 이 오피스, 이 회사에 얼마나 잘 solve하는가가 나의 최우선의 그러한 우려나 관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how절을 써줘서 의문 부사절 접속사 how를 쓰는 것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중심으로 다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명사절 접속사 시험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었던 내용일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파트 6를 풀 때는 절대로 거기 문장만 봐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읽어볼 때만 요 자리에 뭐가 적절하고 뭐를 써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다. 첫 번째 지문이야 여러분들한테 문법 문제를 좀 낸다고 거기만 따로따로 봐도 되지만 우리가 봤던 두 번째 문제와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내용을 쫙 읽어서 fluently하게 아주 유창하고 flow가 아주 잘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파트 6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바는 반드시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잘 풀 수 있고 실수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토익이라는 시험은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기본의 원리에 입각해서 시험 문제 풀이 방법을 잘 연구를 하시면은 언제든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RC 만점을 받는다는 것도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항상 꾸준하게 문법사항 체크하시고 어휘 체크하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걸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뭐 제가 듣는 파고다 어학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부를 확실히 했을 때 쓸 수 있는 실전반이 다 널려 있습니다. 특히 뭐 신촌으로 오시면 좋겠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에. 그런데 오셔갖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점수 또는 만점을 받기를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하시는데 요즘과 같은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